영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북한 영화와 한국 영화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화제에서 뭐 비엔날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한국 사자상 대단한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돼서 이런 우리 천재적인 전영석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소집 감독님, 이 스타 감독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의 IT 기술과 함께 VR, AI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영화 강국으로서 또 문화 발전은 굴뚝 없는 공장의 실현으로서 우리나라의 부의 가치도 높여주고 통일도 되고 문화 발전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러한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통일을 향한 꿈의 상영의 메인 사회자로서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의 또 SS3데이즈, 또 태양가득의 또 배우로서, 또 영화 감독으로서 단편 영화만 한 6편 만들었는데요. 또 영화학 석사로서 여러분 곁에서 오늘 MC를 맡은 심소원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를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북한말로 해야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찾아가는 북한 영화 상영회를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 10초에 30번의 박수와 함께 우리와 같은 함성을 질러주시면 더욱더 통일하는 우리의 열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찾아가는 북한 영화 상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오늘의 열정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로 이루어진 축석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디지털 태극기라도 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힐링 도시 제천에 모여서 아름다운 이런 북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문화예술인들, 또 먼저 가신 우리 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문화계에 우리 또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태극기가 뭐 안 나오더라도 마음속에 우리 태극기를 향해서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 하면 더운 관계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애국선열과 그리고 또 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먼저 가신 모든 문화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 그리고 애국자분들을 위해서 전체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또 남한 내에서 이 체제와 또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아직 통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작권 부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북한의 저작권을 허락받지 않고 저희가 이런 공공장소에 튼다면 아마 천안함 피격처럼 그런 폭발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영화를 오늘 상영하기 위해서 정말 상고 초려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의 연구단신 전영선 박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선 박사님이 영화 쏜다고 하면요, 부산에서도 이번 영화제 했지만 뭐 김정은도 공짜로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계 그 통일의 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화 또 직접 이렇게 또 설명을 아주 영화 발전과 함께 소개를 낭낭한 목소리로 해주실 정말 꽃미남, 요즘에 그 영화배우 송중기, 소지섭, 김수현보다도 더 영화를 잘 만듭니다. 더 잘생겼다기보다 더 영화를 잘 만듭니다. 우리 손재익 감독님,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씨 집안들이 소지섭부터 시작해서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또 천재적인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제천이 힐링 도시인 거는 다 아시죠? 의림주와 함께 의병지로서 이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나 비자 없이 중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제주도만큼이나 이 경관이 또 아름답고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화까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담당하시고 또 3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주하고 같이 해서 잠시만요. 3대 또 이 도시로 문화체육관광 선정한 3대 도시로 만드는데 이바지 해주신 이 소중한 분이 와 계십니다. 제천고등학교의 김성원 교장님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항상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은 이 독립유공자들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라의 지원이 없을 때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죠. 미래를 위한, 그리고 또 미래에 많은 우리 또 후학들이 이 영화계에, 문화계에, 뮤지컬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전을 닦는 일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이 힐링 도시가 된다고 해서 발전을 규제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 때도 그 넓은 땅덩어리를 빌딩과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공원 녹지 공간을 만들 때 어떤 디자이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빌딩과 회색 도시를 만들면 그만큼의 정신병동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천이 힐링 도시가 되는데 앞장서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또 의병 아리랑 같은 멋진 뮤지컬을 만드셔서 또 왕따 문화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신 아름다운 이사장이 여기 계십니다. 제천 문화예술학교에 우리 정호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도 만들어 주셨고요. 또 개인 사비를 털어서 오늘 김밥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제천 신체 장애인협회의 조성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외모나 또 행동은 터프하지만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시고 또 무조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제천 연극 동아리의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노순호 제천 연극 동아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연기는 잘하시고요. 네, 이번 주 뮤지컬에서 또 연기도 담당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순호 회장님과 함께 또 이 자리에는 많은 우리 또 패널들이 또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초청에 의견을 해주실 김춘희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순덕 우리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로서 청소년 대표로서 제천고등학교에서 우리 가장 수석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청년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몇 분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또 기초의회에 제가 이분을 찍어 주셔야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우리 후보, 네, 중앙동 영사관 중에 김영중 후보가 정말 많은 행사를 개최고 북한 영화의 발전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선하면 당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 의회 또 의원회 선거 포론하셨습니다. 오암, 모삼, 청전, 의리, 영동, 서구, 영천에 우리 예산정책의 명중 작은거인 성명중 우리 후보님, 네, 바깥에 계신가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잠시 후에 사모님이라도 좀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사모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 말씀 그때 오시면 그때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당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다른 작은 당들은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은 초청을 안 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쪽에서 북한 영화에 대해서 또 축사를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아직까지 에어컨이 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그 바람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천은 힐링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공 바람을 많이 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우시면 좀 자켓들을 벗어서 의자에 걸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준 후보는 더워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강권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조승환 회장님처럼 자켓 벗으시고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제가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사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 사실 제가 말을 잘하고 똑똑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국대 우유를, 건국 우유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먹고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인 전영선 박사님의 오늘의 북한 영화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한 호성 질러주세요. 네, 오늘 영화 VJ로 오늘 박사님께서 영화, 뭐 오늘의 영화, 영화 대 영화, 요즘에 그래도 영화 프로그램이 종편이나 일반 지상파도 가장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영화에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영화를 배우고 나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가 석사학위를 영화 감독을 받기 전까지는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영화보다 헐리우드 영화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석사학위를 받으면 영화를 제작하면서 정말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모든 세대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자유한국당의 또 이 후보님, 이정인 우리 후보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당선 확률이 높아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김은중 우리 회장님, 네, 약간 좀 당이 다르게 좀 떨어져서 앉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뭐 북한과 남한도 지금 동지성을 회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언제 또 합쳐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그걸 시놉시스 만들고 트리트먼트 만들고 그거를 또 이렇게 스토리 이 보드를 만듭니다. 만화처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한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그리고 또 모든 영화가 상영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그런 경쟁과 그리고 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영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바로 영화인데요. 북한 영화는 그렇게 인권이 탄압된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영화가 잘 만들어질까? 근데 거기는요, 명령 영화 감독이 요즘에는 소재 감독님이 옛날보다는 영화 연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지켜야 되고요. 아이업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저녁 이후에 몇 시에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제도 또 이렇게 또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화 만드는 제작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명령을 하고 영화 배우라든가 아니면 촬영 감독님이 뭐 퇴근을 한다 그래버리면 아오지 탄광을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발전이 더 빨리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장이신 우리 또 전영선 박사님께서 오늘의 북한 영화, 지금 자료를 다 나눠드렸지만 우리 또 전영선 박사님의 또 육성으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한 10분에 거쳐서 영화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걸로 하시고 뭘 하시고 근데 이게 예, 네,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이 힐링 도시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끼워주셔가지고. 방금 소개받은 전영선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전영선을 치면은 꼭 뜨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돌아가는 해명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오키의 주인공. 이름이 전영선이어가지고. 네이버에 그 이름이 떠오르곤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꿈을 키우고 있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제일 그런 게 말 잘하시는 분인데 말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몸매도 그 세상에 부러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앞쪽 11조까지는 북한 영화 일반에 대한 부분들이고 12, 13, 14는 제목을 준비해온 영화 조정문 하늘을 난다에 대한 해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영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북한의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작이냐 아니냐라고 늘 논란 속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제작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 뭐 자유롭게 영화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방부에 소속되어서 국방영화를 찍어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목적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이다, 개성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목적성이 훨씬 더 강한 것이 맞고요. 다만 북한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가 굉장히 이게 전도적인 이 공감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매체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전파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 초기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활용이 됐었던 장르의 영화였었고요. 왜 그러냐면 영화는 이제 한번 제작만 되면 필름하고 이게 영상기하고 영사망만 있으면 이동 상경들이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도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내 영화 상경회를 했었고요. 뭐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어가지고요. 동해에 살 때 보면은 시골에 그 국락 옆에 보면 가을에 가끔 와가지고 영화 상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북한의 영화 시설은 이제 양각도에 있는 국제영화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역별로 영화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없는 지역에는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영상망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거나 이동 상영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많이 보게끔 만들죠. 남북한 영화를 차이를 비교하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북한 주민들 영화를 자주 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자꾸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영화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영화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경제적 여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은 영화를 봐야 돼요.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총화 시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되는 영화도 있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게 노동시민에 실리고 그 주인공의 행동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교육 수단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걸 공유해야 됩니다. 북한은 뭐 아시겠죠. 영화가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상영된 이 과정 내에서 개인의 창작적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영화 지침이 내려지거든요. 문화예술 올해 예를 들어 내년이라 그러면 2019년도는 민족성의 어떤 우수성을 찾아낼 때 대하여라고 지침이 내려가면 그 지침에 맞춰서 상대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제작이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문학부터 만들어집니다.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정확하게 문학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예술들은 그 스토리를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고 영화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문학이 만들어지고 검열을 통과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술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예전에 뭐 TV 문학관 같은데 소설을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가 제일, 문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학은 최고 지도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들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문학에서 창작 과정을 집계 창작을 거쳐가지고 완성되어지고 검열을 통과된 이후에 문화성에서 촬영과 관련된 문적 토대들,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촬영 갈 때 필요한 휘발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후원 물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촬영을 해야 되고요. 연기는 굉장히 혹독하게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NG가 남아들었을 때 필름이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뭐 디지털인 촬영 최근에 조금 하기도 하고 있지만 필름이 돌아가서 그 여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모자란 필름들은 배우가 각출해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를 굉장히 많이 좀 시켜가지고 NG 없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직접 현장에서 바로 녹음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다 더빙이었었고요. 네, 다 더빙했었고 그래서 대사는 뭐 대사 만번 외우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완전 완벽하게 대사를 준비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외우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이제 10월달이 되면 조만간 포럼이라 그래서 연변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국제 포럼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논문 발표에도 자기 논문 다 외워서 발표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돼서 바깥에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제가 판넬에 이렇게 그림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수표, 사인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사업에 대한 문건이에요. 뭐 영화, 민족과 운명 참여할 때 대화라든가 문건을 올리게 되면 거기 위에다가 수표를 하는 거죠. 보통 소리에 대해서 수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의를 나타내는 도리적인 행위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사인라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앞에 쓰면 위에다 이렇게 딱 쓰면서 뭐더 보급하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정하라거나 훌륭했다거나 조치라거나 지시사항들을 내린 것이고요. 그 관련된 문건들을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혁명사전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혁명사전관 어디 있냐면 예술영화 촬영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면 이제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부지가 300만 편 정도 되고요. 10편의 영화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 세트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옥마을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백두산 일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있고 일제시기라든가 이럴 때 거리 모형들을 그대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들어간 첫 입구에 혁명사전,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돼서 혁명사전을 했었던 걸 모아놓은 박물관의 두 개가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관, 혁명사전 자체가 영화 촬영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보여드릴 영화가 이제 김동문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늘을 난다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특별하게 발전한 예술 장르가 하나 있는데요. 남과 북을 비교해 북한을 발전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오늘 지금 서커스죠. 우리 서커스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기타 다양한 이제 장르에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요. 평양에 가면 이제 두 군데 교회 극장이 있습니다.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고, 광복거리에 가면 이제 최신식 교회 전용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루에 판을 깔아가지고 이게 무대 공연을 하다가도 그걸 빼면 이제 수중 공연도 가능하고, 얼려면 빙상 교회라고 해서 빙상도 가능하고 공중에서 여러 가지 펼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배우 서커스 배우도 있고, 교회 연출가도 있고, 교회 평론가도 있고, 전문 학교도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영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남과 북의 시 영화 제작할 때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중에서 재미 돌거나 서커스 하는 거 되게 힘드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영화 배우들을 준비를 시키죠. 뭐 꼼짝을 시키고 액션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합니다. 서커스 배우들한테 연기를 가르쳐요. 주인공들은 다 서커스, 저는 평양교회단에 있는
교회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배워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되게 어색하거나 연기 동작이 좀 제대로 잘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2006년도에 나왔던 평양 날파는 같은 경우에 태권인들을 소개로 하는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호동 감독님이 또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정호동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교장 선생님은 제가 늘 뭐 여러 가지 존경하고 그런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오늘 여기 아까 저 선생님 학생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 영화를 도와도 되나 그런 마음이 늘 제가 갖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북한 영화를 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정호경 감독님께서 도와주시면 제천만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 충북도 가고 대산도 가고 뭐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여러 다른 지역도 보고 다른 지역 학생들도 보여주고 그러면 아마 저 북한 우리나라 영화보다는 많이 미치기 어떻게 알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통제받고 저기서 지금 영화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북한이 그나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나은가 보다 이런 그래서 아까 이 학생 말대로 괴물들이 사는 데는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따뜻이 받아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감독님하고 또 신용환 아나운서님 아까 소 감독님 아까 여기서 뵀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년에 왔고요.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충북 통일교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충북 통일교육센터 하면 잘 저희가 역할을 못했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부가 통일교육원이에요. 그리고 그 산하 이제 단체가 더 광역시 17개 더 광역시에 다 있어요. 충북에는 저희 충북대학교에 사무실이 있고요. 뒤에 계시는 충북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희 사무소장 하시고 3번 집으로 이제 저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행사 보면서 사실 17개 센터에서 북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동질감과 이질감 이렇게 극복을 위한 이렇게 행사는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서 도전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차이를 이 행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사무소장님이랑 저희 센터 관계자들만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행사는 이제 여기 전문가분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이제 더 좋아 보이고 행사가 되게 풍요로운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자율성 또는 어떤 전문가에 맡기는 그런 걸 보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